이교시입니다.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요 건널비인데요. 건널비, 그러니까 단어에 모든 게 사실은 들어있어요. 건널비는 겉면의 넓이죠. 겉면의 넓이. 자,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면 오늘 거 사실은 끝났네요. 예, 건널비는 겉면의 넓이를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육면체래요. 직육면체 기억나나요? 직사각형이 6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 입체 도형이에요. 그러면 겉면이 이거는 어떤 모양일까요? 당연히 직사각형이겠죠. 직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6개요. 그렇죠. 그러면 요 겉넓이는 요 한 줄에서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직사각형 6개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직사각형 6개의 넓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거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상자 중에 겉넓이가 작은 상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같이 보이죠? 예, 존댓말 쓰고 반말하니까 선생님 같네요. 겉넓이란 물체의 겉면의 넓이를 말한단다. 그쵸? 겉넓이는 물체의 겉면의 넓이. 자, 여기 밑줄 이렇게 쳐놓고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직육면체 6면의 넓이의 합. 그렇죠. 6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자, 먼저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부피는 공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즉 밑넓이만큼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9 곱하기 8, 요게 밑넓이고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밑넓이는 6 곱하기 6, 이만큼이 10의 높이로 있네요. 네, 9 곱하기 8은 72고요. 72에다가 5를 곱하면 그렇죠. 360 이렇게 됩니다. 66에 36이고 10을 곱하니까 360 똑같네요. 즉 부피는 가와 나가 360 세제곱센티미터로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가렸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더 작아 보이나요? 예, 그거는 개인마다 뭐 다를 수 있죠. 가가 더 작은 사람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가 더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나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자, 오늘 한번 계속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6면의 넓이를 다 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더 쉬운 방법도 있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6면을 다 구하려면 6면을 쫙 펼쳐놔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전개도라고 해요. 자, 여기가 9cm고 여기가 8cm네요. 즉 이게 밑넓이네요. 그렇죠? 이게 밑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5c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셔츠 입은 학생이 그럽니다. 6면의 넓이를 모두 구해야 되니까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더해야겠네. 근데 여학생이 똘똘하게 그러죠.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자, 직육면체의 성질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죠. 합동인 면이 있어요. 여기 기역과 합동이면은 안 보였네요. 기역과 합동이면은 똑같이 밑면이 비읍이 되겠죠. 이렇게 비읍. 즉 기역과 합동이면은 비읍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니은과 합동이면은 여기서도 보이죠? 니은과 합동이면은 이 반대편이겠네요. 니은과 합동이면은 반대편에 기역과 디귿 사이에 있는 이 리을이 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표시할까요? 예, 니은과 합동이면은 리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 한 거. 디귿과 합동이면은 요쪽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의 사이에 있는 비읍. 여기. 요 두 개가 합동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요, 이 여학생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요 보이는 면, 요 세 개를 기역, 니은, 디귿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요거 되겠네요. 자, 먼저 방법 1로 해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각각 하면 72, 45 쓸까요? 72, 45, 45, 45, 40, 72 이렇게 다 하면 그렇죠. 314가 됩니다. 314
제곱 센티미터죠. 이거는 넓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그렇죠. 기역을 넓이를 구하고 니은의 넓이를 구하고 디귿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더하고 그리고 이게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기역의 넓이는요. 이렇게 할까요? 9 곱하기 8. 니은의 넓이는요. 9 곱하기 5. 디귿의 넓이는요. 8 곱하기 5. 요게 두 개씩 있는 거죠.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역시 314 이렇게 됩니다. 단위도 써줘야 됩니다. 31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요. 자, 어느 게 더 편할지는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 보였었나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직육면체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28페이지입니다.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서 6개의 면을 모두 다 확인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몇 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똑같네요. 자, 그러면 6칸, 6칸이니까 12칸. 3, 4, 5, 6, 7, 8, 9, 10, 11, 12. 아이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자를 대고 그리세요. 셋, 넷, 다섯, 6. 하고, 점점점점점점 하고요. 또 6칸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6개 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도 하나 더 그려야 6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있는 면은 요 면과 합동이에요.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다섯, 6.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면 전개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의 식을 쓰래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거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면부터 해볼까요? 밑면은 6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요 앞에 보이는 요 면 할게요. 요 면을 하면 6 곱하기 10이 될 거고요. 이제 요 면을 할까요? 똑같네요. 6 곱하기 10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보이는 면은 다 했고 윗면을 하면 6 곱하기 6이 되고요. 옆면은 6 곱하기 10. 뒷면은 6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6개가 다 됐죠. 6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합동을 이용해서 해봅시다. 합동을 이용해서 하면 여기와 합동인 거는 여기와 동그라미라면 여기가 합동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 면과 합동이면은 요 면이 될 거고요. 여기와 합동이면은 여기가 될 겁니다. 즉, 요 세 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 세 개. 보이는 면 3개면 6 곱하기 6짜리하고 6 곱하기 10짜리하고 그리고 6 곱하기 10짜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곱하기 2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312 이렇게 나와요. 312 제곱 센티미터. 여기도 똑같겠죠? 312 제곱 센티미터. 자, 어느 게 더 간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2번이 간편하죠. 하지만 이 전개도를 그려서 확인하는 과정은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4번을 보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우리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훨씬 쉬웠죠. 건널비 구하는 방법도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이 똑같은 게 6개 있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게 2 곱하기 2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어요. 그러면 24 이렇게 되겠네요. 즉 2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가 8인 거는요 똑같죠. 8 곱하기 8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88에 64니까 64 곱하기 6은 그렇죠. 308
84 제곱 센티미터 될 겁니다. 맞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구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다시 한 모서리의 길이 같은 걸 해야 되죠. 요거를 몇 번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6번 하면 됩니다. 6번. 똑같은 게 6개 있으니까요. 자, 5번입니다.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보이는 요 면은요, 10 곱하기, 여기다 바로 쓸게요. 30 이렇게 돼요. 요 면은요, 8이고 3이니까 3, 8에 24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면은요, 10 곱하기 8이니까 80 이렇게 되네요. 즉, 가는요, 30, 80, 그리고 24를 한 개씩 더 있죠?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나를 구해볼까요? 나는 7 곱하기 7 곱하기 요게 몇 개가 있어요? 요게 그렇죠.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게 더 큰지요? 이거를 싹 더하면 여기 두 개는 110 그리고 134 곱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68 즉 268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77에 49네요. 49 곱하기 보이나요? 예, 49 곱하기 6 49 곱하기 6을 하면 294인가요? 96에 54 이렇게 24 맞나요? 네.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요? 예, 294 제곱센티미터니까 나가 더 큽니다. 네, 오늘 건널비에 대해서 했는데요. 건널비는 직류면체 건널비는 사각형이 6개 있는 겁니다. 그거를 더하면 돼요. 단위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출석 문제는요. 직육면체 건널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예, 이게 답까지 가르쳐주면 제곱센티미터죠. 그래서 이게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쓰기에는 컴퓨터에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